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5일 수요일 굿모닝 시카고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카고시와 쿡카운티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지난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불법 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최대 경찰력을 동원해 벌이는 불법 운전 단속을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오후 6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새벽 미 전역에서는 아메리칸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기술적인 문제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사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하면서 모든 항공편들이 지상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는 운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가진 후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 2025년 새해 경제 성장률은 2.5%에서 2.1%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업률은 4.2%에서 4.3%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예상했습니다. 올해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국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재 업종 등에서는 유명 기업들이 다수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 방송은 지난 22일 재취업 컨설팅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에서 파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돌입하는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을 통해 첫 해 15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군작전 스타일로 130만 명이나 추방했던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의 파업이 지난 24일 300여 개 매장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일 시카고를 포함해 LA와 시애틀 등 몇몇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티에서 갱단이 종합병원에 난입해 총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를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러 주에서 교회의 유유부지를 활용해 주택이나 쉼터를 마련해 가난한 사람들이나 노숙자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한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음주의자들의 교회 및 자선단체 기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4주 앞두고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을 가석방 불가 종신형으로 감형했지만 3명은 예외로 남겼습니다. 제외된 3명은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 2018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시와 쿡카운티를 비롯한 일리노이주 전역에서 지난 24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불법 운전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최대 경찰력을 동원해서 벌이는 불법 운전 단속을 크리스마스 이브인 어제 오후 6시부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DUI를 비롯해서 과속, 그리고 다른 규정들을 위반한 운전자들을 적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고 덧붙였는데요. 연휴 기간 동안 모두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4일 새벽 미 전역에서 아메리칸 항공사의 모든 항공편 운항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전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항공사 측은 크리스마스 이브를 시작하면서 모든 항공편들에 지상에서 대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술적인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최대한의 불편함 없이 원상 복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빨리 노력했다면서 현재는 다시 운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가진 후에 내놓은 경제 전망에서는 2025년 새해
경제 성장률이 2.5%에서 2.1%로 둔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업률은 4.2%에서 4.3%로 소폭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는데요. 특히 PE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2.4%에서 2.5%로 올라갈 것으로 연준은 예상했습니다. 물가 불안정으로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연 2회로 조절할 수밖에 없어져 당초 2025년 한 해 4번 인하에서 2번만 내리는 것으로 수정 예고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 연말 평균 4.4%에서 2025년 말에는 3.9%, 2026년 말에는 3.4%가 될 전망입니다. 이는 9월에 발표했던 연준의 경제 전망치보다 성장은 둔화되고 실업률은 비슷하겠지만 물가는 불안해지고 기준금리 인하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어진 경제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빅테크가 주도하는 미국 증시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재 업종 등에서는 유명 기업이 다수 파산 보호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BC 방송은 지난 22일 재취업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 CGC를 인용해서 올해 적어도 19개 기업에서 파산 때문에 14,000명을 감원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1월에서 11월 미국에서 문을 닫은 점포 수가 7,100여 곳으로 작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는 리서치 업체 코어사이트 자료도 있는데요. 소매업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당시인 2021년에서 2022년 가구, 전자제품 교체 수요 등에 힘입어 호황을 누렸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재량적 지출을 줄이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을 따라잡지 못해서 문을 닫는 기업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대 파티용품 소매업체인 파티시티는 지난 21일 최근 2년 사이 두 번째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파티시티는 직원들에게 내년 2월 말 점포의 약 700곳을 문 닫을 예정이라고 통지한 상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돌입하는 오퍼레이션 오로라 추방작전을 통해 첫 해만 150만 명 이상을 추방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군작전 스타일로 130만 명이나 추방했던 1950년대 아이젠하워 시절의 추방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에 나설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의 47대 대통령 취임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당선 직후 처음으로 보수 진영의 단합대회에 직접 참석해 취임 첫날부터 국경을 봉쇄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작전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터닝포인트 USA 주간 보수 진영 페스트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불법 입국 원천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국 사상 최대의 추방작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들의 파업이 지난 24일 300여 개 매장으로 확산했습니다. 스타벅스 노조의 파업은 지난 20일 시카고를 포함해 LA와 시애틀을 몇몇 지역에서 시작돼 나흘째 이어져 왔습니다. 스타벅스 노동조합인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는 어제 온라인 공지를 통해 스타벅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이 진행된다면서 300개가 넘는 스타벅스 매장의 바리스타들이 전국에서 공정한 계약을 요구하며 일터에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안정된 임금과 공정한 업무 일정, 복지 혜택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임금 인상이 없는 사측의 마지막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이티에서 갱단이 종합병원에 난입해 총격을 가하면서 사상자를 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어제 포르토프랭스에 있는 IT 최대 규모의 종합병원에서는 무장한 갱단원들이 병원 재개장을 맞아 보건부 장관 일정을 취재하던 언론인들과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목격자를 인용해 기자와 경찰관 1명 등 최소 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IT 쿠바 등 카리브해 지역 소식을 비교적 신속히 전하는 플로리다 소재 마이애미 헤럴드는 사망자 규모를 5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최신 연구 결과 복음주의자들의 교회 및 자선단체 기부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페이트 와이어에 따르면 마크 드레이슈타트 연구자는 이번 연구를 두고 지난 3년간 복음주의 공동체 내에서 교회와 비영리 단체나 자선단체를 향한 기부에 변화가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기부가 감소하는 것이 관측된다고 밝혔습니다. 인피니티 컨셉츠와 그레이 매터 리서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회에 기부하는 복음주의자의 비율이 2021년 대비 무려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전체적으로 17%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설문조사 응답 전 12개월간 지역교회에 기부한 복음주의자의 비율은 61%로 이전 조사 기간의 74%보다 감소한 수치입니다. 또 외부 사역 단체나 기관에 대한 기부 역시 지난 2021년에 58%에서 2024년에는 50%로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4주 남기고 사형수 40명 중 37명을 가석방 불가 종신형으로 감형해준 가운데 3명은 예외로 남겼습니다. 감형에서 제외된 3명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흑인교회 총기 난사범인 딜런 루프, 피츠버그 유대교 회당 총기 난사범인 로버트 바워스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3명은 모두 잔혹한 대규모 살인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저지른 테러범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범행 당시 19세이던 차르나예프는 2013년 형과 함께 보스턴 마라톤 결승선 근처에서 자신들이 만든 폭탄 2개를 설치해뒀다가 터뜨렸습니다. 이 테러로 3명이 사망하고 264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 21세이던 루프는 지난 2015년 6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한 흑인 교회에서 열린 성경 공부 모임에서 권총을 난사해 9명을 살해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인 루프는 인종 간의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방법에 따른 중후범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 지난 2018년 10월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의 한 유대교 회당에서 반자동 소총 한정과 권총 3정을 들고 난입해 유대인들은 모두 죽어야 한다라고 외치면서 기도를 드리던 교인 11명을 살해하고 7명의 부상을 입힌 로버트 바워스는 미국 역사상 반유대주의 중후범죄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크리스마스인 오늘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이어지겠는데요.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39도, 밤 최저 기온 37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추운 겨울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아버리게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고마운 마음들을 전하지 못하신 분들도 크리스마스 카드를 통해 오늘만큼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식탁에 옹기종기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는 전화로 안부를 물으면서 그동안 전하지 못한 진심을 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랄게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